안녕하세요. 세정학원의 해송고등학교 영어를 맡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지금 거는 2026년 설명회를, 지금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파일을 제가 올릴게요. 파일을 올리면 여기 옆에다가, 제 사진 옆에다가 두 가지를 써놓으세요. 두 가지 뭐냐?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는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설정을 해주세요. 뭐냐면 3월 모의고사 1등급, 3월 모의고사는 3월 24일 날 옆에다가 써주세요. 3월 24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모의고사 스타트, 그러니까 시험의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모의고사는 영어의 자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내신의 내 등급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1등급, 2등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작년 걸 봤을 때, 아니면 보면 자기가 1, 2등급 정도가 돼야지 내신도 1등급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디폴트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그러니까 영어 독해가 되지 않으면 내신도 그대로인데 선생님 왜 힘들어요? 그대로인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자기 영어의 기본 실력이 있어야지 내신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월 24일 날 모의고사 1등급이라고 일단 쓰시고 무조건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 이제 5월 초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 1등급이라고 쓰세요. 중간고사 1등급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23년도 거 설명회를 오늘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막 듣고 왔거든요. 오늘 설명회를 위해서 23년 도 설명회는 내가 어떻게 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어쨌든 23년도와 26년도 설명회는 비슷할 거예요. 해석은 다 일단은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작년부터 약간 외부 지문이 안 나오고 좀 쉬워졌다. 아니면 내용이 좀 적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23년 설명회도 어머니들이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6년 설명회부터 잘 듣고 옆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3월 24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거에 일단 1등급이 나오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5월 초 중간고사를 보는데 여기서 1등급을 하자. 작년부터 1등급의 퍼센트가 달라졌죠. 그 전에는 4%였어요. 그래서 해성으로 기준으로 보자면 보통 12명 내지 13명이 1등급이었는데 작년에 1등급은 30명에서 33명 그 정도였어요. 너 1등급이 뭐가 굉장히 많아졌네? 많아졌는데 왜 나는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다 일단 목표 설정을 딱 해주세요. 우리 3월 들어가면 일단은 1등급부터 하자. 그러니까 해성 친구들은 보통 1등급이 그래도 두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성은 보통 영어가 되게 영어 학교라고 할 만큼 영어가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영어도 많이 시키고 진도도 많고 그러니까 범위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월 24일 날 모의고사 1등급을 맞자. 그리고 5월 초 중간고사 1등급을 맞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컨텐츠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저는 한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해성고 학생들도 저는 꾸준히 가르쳤어요. 어머니들이 궁금하시면, 에듀윌의 이수영 영어 치시면 쫙 역사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 정도 가르쳤는데 다 쓸 수 없으니까 23년도부터 썼는데, 그 23년도 영상을 들으니까 22년도에도 제가 고2에 영어 전교 1등을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송고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해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내신은 혼자 할 거야.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중간고사에는. 그러면 중간고사에는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안 하다가 내신 점수가 별로 안 나와서 중간고사 일단 좀 망치고 많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은 공부를 내신답게 안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제가 내신 공부를 제대로 시키면 보통 등급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해송고는 제가 진짜 방문 학생들보다 해송고 학생들은 점수를 많이 올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값은 뭐이다? 모의고사 1, 2등급 정도의 영어 실력은 돼 있어야 돼요. 예, 영어 실력이 돼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내신이 보통 3, 4등급 친구가 저한테 이제 오면 공부를 하면 보통 이제 두 등급씩 팍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3년도, 24년도 어머니들이 이제 제 에듀올에 보시면 이제 제2의 지유를 찾습니다라고 많이 또 이제 보셨을 거예요. 지우가 이번엔 고3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24년도에 이제 1학년 때 들어왔어요. 근데 요때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가장 시너지가 많이 오르는 친구는 수학은 어느 정도 잘해요. 근데 영어는 90점 정도가 아니라 한 80에서 90점 정도의 학생들이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해력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팍팍팍 제가 점수를 올려주고 그 학생들이 점수로 저한테 이제 보답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24년도에 전교 1등 배출하고, 그래서 24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가 들어오니까 좋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고2가 가장 해송의 학생들이 많았고, 그때는 4%, 그 친구들은 4%예요. 4%면 전교에 보통 12명 정도, 12명 정도가 1등급이었는데 저희 애들이 4명 정도가 다 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학생도 잘하는 학생도 있죠. 그리고 좀 부족한 학생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심히 하는 학생. 그러니까 80점대에서 90점대인데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해송은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들이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기쁨을 안겨다 줬죠. 기쁨을 안겨다 줬다라는 말은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은 열심히 따라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개 넘는 문제를 줘요. 그러면 그 1,000개를 다 풀어요. 어떻게 다 풀어요. 다 풀면 그래도 이제 선생님 요번에 그러면 자기가 그걸 다 풀었어. 그러면 요번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잘 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1학기,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2등급이 나왔었고, 계속 1등급이 나와서 토탈은 다 1등급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를 1등급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성고 학생들과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과 좋은 결과를 많이 배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이제 어머니들한테 한번 시각화시켜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해성 붙었어요. 이제 중딩 고1 예비부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해성 붙었어요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신은 수능이 아니에요. 내신은, 그러니까 수능은 한 번 시험 보면 끝이에요. 근데 내신은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그렇게 고3회, 1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시험을 쳐요. 그럼 학생들이 저와 마음에 맞고, 선생님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일단은 다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일단은 성적이 좋아서 나중에 수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더라고요. 근데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랑 수학도 다 일단 잘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저한테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선생님 저 서술형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줘요.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해송에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써라. 최대한 써라. 그럼 부분 점수를 많이 주세요. 의미가 맞고, 그러니까 문법이 약간 틀리고 그러면 일단은 부분 점수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아는 거를 쓰세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도 이제
어떤 종류냐면 단어 외우는 것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독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년마다 좀 달라요. 학년마다 다른데 매번 들어가는 거는 단어 시험 보는 거. 그래서 단어 수행도 에세이를 쓰면 제가 이렇게 다 피드백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읽어보시면 일단 3등급으로 이제 2학년 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2학기 때 2등급 하고 이게 탁탁탁 계속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모의고사 한 80점대 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2등급 하고 3학년 때 1등급. 그래서 3학년 때 제가 전교 1등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해서 전교 1등 일단 했다. 라고 이제 보시고, 이거는 보시면서, 아, 이렇게 내신은 정말 켜켜이 쌓여야 되는구나. 힘들구나. 라고 어머니들한테 제가, 어머니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거 서술형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해석은 항상 있어요. 항상 세 문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여고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는데 해석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뭐 100점 맞고 제가 이렇게 뭐 속상해 하면은 또 이제 등도 두드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내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성적표를 딱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이 친구는 전교가 이제 국영수에서 1.3등급 나왔고, 전과목에서 1.4등급 나왔어요. 영어는 물론 1등급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학년 2학기 성적표를 저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일단은 2년의 싸움이고 3년의 싸움이고 내신은 뭐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2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지요. 처음 시작을. 그럼 이제 중학교와는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많이 달라요. 중학교와는 이제 많이 다른데 일단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범위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송은 비슷해요. 해송은 항상 똑같아요. 1과 2가 교과서는 항상 2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뭐 한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과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해송은 좋아요. 그냥 1과 2과 3과 4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부교재가 제가 이제 23년 영상에서 첫 번째도 부교재, 두 번째도 부교재, 부교재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교재가 물론 중요해요. 근데 작년부터 부교재가 그러니까 양이 작년 말고, 그러니까 25년 말고 24년 같은 경우도 양이 굉장히 많았고, 23년에 양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 25년에는 양을 좀 줄여주셨어요. 양을 좀 줄여주셨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지금 고3 올라가는 고2, 고2 학생들은 21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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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9에서 42, 29에서 42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항수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작년에는 이제 문항수를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의 특징은 뭐이다? 좀 범위가 적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 유형은 그리고 고난도가 없다. 근데 고난도가 없는데 고난도 이제 외부 지문이 없는데 근데 외부 지문이 없으나 다 외부 지문처럼 느껴지는 건 뭐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대로 하지 않고 변형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송고는 원래 작년뿐만 아니라 원래 기조가 이제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패러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해송은 변별력을 작년 전에는 그러니까 24년까지는 변별력을 일단은 고난도로 하셨는데 고난도를 좀 안 내시다가 작년에는 고난도가 안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지문은 변형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유형은 똑같아요.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객관식은 수능 유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송고 문제 유형은 제가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거는 약간 좀 거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어요.
네, anyway, 객관식은 제목, 주제, 어법, 어휘, 지칭, 주장, 뭐 일치, 빈칸, 흐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수능 형식이에요. 수능 형식이고 서술형은 단답형하고 서술형이 있어요. 꼭 세 문제가 들어가요. 해송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객관식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일단 그 번호가. 그런데 이제 객관식에서 틀리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잘하는 학생은 보통 하나나 두 문제 틀려요. 그런데 항상 제 아까 톡을 보셨듯이 선생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을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건 서술형.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서술형은 진짜 아는 대로 틀렸다고 생각해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써라. 라고 하면 부분 점수도 받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어려웠던 서술형을 지금 여기서 온라인 설명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어머니들 이제 에듀를 보시면 제가 처음이었어요. 분석본 올리고 분석본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건 어머니들 보시면 일단 그거는 수영이가 처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선생님도 많이 올리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거가 옳은 길이니까. 제가 right way라고 항상 그래요. 옳은 길로 가르쳐야 되고 옳은 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맞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22년, 23년 한번 보세요. 나오는 일단 범위도 비슷해요. 범위도 비슷해서 저는 해성을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predictable해요. predictable 하다는 건 우리가 예측 가능해요. 아, 이건 두가 들어갔겠지. 그런데 어떤 그 부교재를 잡을까는 매년 달라지지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교과서 두 개 들어가고 모의고사 들어가고 근데 부교재가 이번에 뭐가 들어갈까? 그거지. 뭐가 어떻게 나올 거야? 막 그거를 고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건 요번에 부교재 정해졌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 작년에도 그래서 올림포스가 되게 늦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부교재 정해지는 것만 기다리지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 동일하고 유형 변화 별로 없고 그래서 24년, 25년까지 보시면 똑같아요. 작년에는 근데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4%에서 이제 10%가 1등급이 됐고, 그다음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어했던 한 해가 뭐냐면 교과서가 전부 다 바뀌었으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자료도 이것도 이제 교과서도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해와는 다른 거는 그 전에는 굉장히 문항수가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3월 모의고사 10개 정도 중요한 건 10개 추려서 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교재 올림포스도 그 전에 그냥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4강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2강 정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다? 양이 엄청 많은 거에서 그래도 줄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등급의 승부처는 뭐냐? 작년에 해송은 중간고사는 쉬웠어요. 중간고사는 쉬웠고, 방문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간고사가 어려워서 학원 끝나고 나서 애들이 이동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해송고는 중간고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쓴 것도 이거는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의 거를 제가 보여드려야지, 아, 이게 이제 해송고의 경향이구나. 그렇게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걸 보시면 이게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거예요. 기말고사에 나왔던 게 한번 보세요. 세 문제예요. 세 문제 단데 이게 특이한 게 이게 해석을 주지 않아. 다시 해석을 일단 주지 않아요. 보통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해석이 주는 유형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해석이 주지 않은 유형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기말에선 중간고사가 쉬웠으니까 기말에서는 약간 난도를 높여야 돼요. 난도를 높여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이렇게 어렵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중학교와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아까 범위가 다르다. 그다음 두 번째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은 조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에서도 이런 조건으로 자꾸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쓰래요. 간접 의문. 그럼 보기에는 이게 답이거든요. Whether having the subject change the way they talk to themselves produced any noticeable effect.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nervous 했어 그러면은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자기 자신한테 I'm excited. 지금도 제가 설명할 때 I'm excited. 나는 지금 되게 흥분됐어. 지금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having the subject는 피실험자예요. 그러면 실험자가 change the way,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방식? 자기가 그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여기서 바꾸는 것이 whether produce, 이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noticeable, noticeable은 눈에 띄는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저한다. 이게 목적어로 더 나와야 되니까 간접 의문문인 거예요. 다시. 어머니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기에서 웨더가 안 나왔어요. 다시 웨더가 안 나왔고 have 형태를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having 형태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 자체 having이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거는 명사하고 제가 이제 문법을 할 때 해석은 문법을 모르면 내신이 안 나와요. 제가 이제 23년 영상에서도 그렇게 반드시 이제 문법을 하세요, 문법을 하세요, 문법을 하세요라는 건 왜냐면 모의고사에는 문법이 하나 나온다는데 왜 선생님이 저렇게 문법을 얘기하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해성은 그 객관식에서도 어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법 틀린 거를 고르시오. 그 다음에 이 서술형을 풀 때도 이렇게 우리가 어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법 뼈대가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법에서 틀린 부분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서술형.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장을 구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지금 have라는 걸 동명사로 having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 명사는 명사구, 명사절. 다시 어미들 한번 제가 명사구, 명사절. 그럼 명사구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투부정사, 동명사. 이게 2월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2월까지 일단 해야 되는 작업은 문법을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having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제가 명사절, 그럼 따라해보세요. That if whether. 한 번 더. That if whether. 그럼 여기 whether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이게 서술형에서 어려웠던 문제인데 왜 어렵냐? 일단 해석이 없다. 그럼 해석이 없으면 내가 여기 안에 집어넣을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내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아는 내용일 때도 이게 보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전 지문을 다 외울 순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해석은 범위가 많다,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이걸 다 외울 순 없다. 그러니까 외울 수 없으면 자기가 일단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 적어도 이거를 사용해서 라이팅 할 수 있는 문법 실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 have를 having으로 바꾸고, 그다음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whether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시라고 쓴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대시는 안 되는 게 정해진 사실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니니까 여기서 whether나 if를 쓰면 된다. 그럼 만약 whether나 if 빼고 have 빼고 뭐 이렇게 했어. 그래도 약간의 부분 점수는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아, 정말 저렇게 해석이 안 나오고 저렇게 영작을 해야 되네. 아, 문법을 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였어요. 이것도 보세요, 어머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해송의 문제예요. 해송의 사수령은
해석을 안 주더라. 해석을 안 주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선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보통 우리가 어떤 여기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다시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보수적인 생각, 진보적인 생각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사고도 달라질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나도니 버돌소를 사용해서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도니 버돌소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개라도 누락시 오답 처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변형 없이 모두 한 번씩 사용하시오. 그래도 이거는 맞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들어가는 것도 없지요. 변형도 없지요. 내 뜻은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only to act. 여기서 우리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not only but also 보시고 tend to. 행동을 하죠. 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념을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할 만했다. 왜냐면 not only able로서 be 좋고요. 보기 좋고요. 변형 없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정도는 그렇게 고난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 많이 틀려요. 그래서 33번. 33번은 여기서는 이제 문법이죠. 이게 해송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선택을 안 주고 위에서 해가지고 틀린 거 찾고 거기 거 바꾸시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23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도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과학은 지식. 다시 과학에서 지식은 뭘 목표로 하냐면 proven knowledge예요. proven knowledge는 여기서 이제 입증된 지식. 다시 지식이 입증이 돼야지 지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justified by 뭐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지냐면 지식이라는 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reason. reason은 원래 이유죠. 그래서 여기서 입증된 어떤 입증된 추론? 그거에 의해서 justified 되어진 지식을 에임하고 있어, 목표로 하고 있어. 그냥 듣기만 해도 힘들죠. 과학 지문은 좀 어려워요. 과학 지문 좀 어렵고, 경제 지문 어렵고, 철학 지문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학년도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와 같이 해야 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은 게 이해력이 있을 때. 이해력이 있을 때 여기서 단어만 좀 채워주면,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영어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나서 그러면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영이가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식이라는 건 뭐를 목표로 한다? 프로브된 지식, 입증된 지식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지식은 입증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만약에 뭐뭐라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만약에 그것이 진실로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입증돼야지 지식이라는 거야. 입증돼야지 진실이라는 거야. 진실로 입증돼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nothing이니까 it has 다음에 proven이니 proven이 이럴 때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ing 한 사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근데 입증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not been 여기서 been proven 여기 B가 했으니까 또 proven been 했으면 막 힘들죠. 그래서 not been proven to be prove to니까 to be so. 여기서 so가 true니까 be까지 썼네. 그러니까 학생들 힘들죠. 학생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뭐가 들어가냐? 문법이다. 그러니까 문법으로 이렇게 서술형이 들어갔다.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진실로. 만약에 그것이 진실로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서술형. 세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기말고사 이거 나와서 학생들이 난리 이제 났던 거죠. 근데 보통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세 개,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서 어려웠던, 왜냐면 중간고사는 쉬웠기 때문에 기말고사 보는 게 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들한테 일단 먼저 설명을 한 거고, 그럼 해성고 시험의 특징은 뭐냐? 제가 이제 땅땅 결론을 내드릴게요. 첫 번째, 어려운 부교재 비중이 높다. 부교재 비중이 높은데 작년부터는 약간 축소는 됐는데 어쨌든 부교재 비중이 높다. 그리고 모의고사 수업은 보통 3, 6, 9, 10일, 3, 6, 9, 10일 또는 10일 내지는 작년에 10월 봤어요. 그래서 3, 6, 9, 3, 6, 9 제가 보통 그러는데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게 이제 내신에 들어가요. 내신에 들어가는데 해송에서는 그거를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수업은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거 메인 아이디어 그렇게 하이라이트만 좀 쳐주시는 정도고 모의고사 수업을 제 내신 수업처럼 꼼꼼히 해주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해준다? 수영이가 해준다. 제가 해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저희는 그래서 바빠요. 모의고사 수업도 나가고 부교재 수업도 나가고.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범위가 많지 않아서 제가 재작년까지, 그러니까 24년도까지는 해도 끝나지 않았어요. 작년 2학년도 그랬어요. 해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1학년부터는 선생님들이 좀 그래도 적절하게 좀 적게 내주셔서 학생들이 좀 너무 영어만 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 수업 해주지 않는데 수영이가 해준다. 그다음에 출제 패턴 비슷하다. 출제 패턴은 비슷하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잘 아니까 출제 패턴대로 저희는 변형 문제 풀고 그다음 예상 문제도 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해성고 문제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좋아한다라는 거는 다 수능형이에요. 수능 형태로 나온다. 수능 형태로 나오고 서술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좀 어려운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변별력은 보통 외부 지문으로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외부 지문이 별로 안 나오더라. 그런데 다 변형이 돼서 다 좀 외부 지문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화된 패러프레이즈는 이거는 해송에서 제가 뭐 빼면 안 된다 그랬죠? 문법. 문법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냥 패러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는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만약에 우리 내신 책에 메이크업4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뭐뭐를 보상하다. 근데 애들이 막 메이크업4 그러면서 외웠어요. 근데 선택지에서 나오니까 메이크업4가 없는 거예요. 근데 compensate for란 단어. mutual은 서로 상호간에, 그러니까 reciprocal, intentional은 deliberate.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 해석고에서는 문법을 확실히 해야 되고, 두 번째,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동의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어휘도 이렇게 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휘도 그냥 어휘 문제. 방언여고는 어휘 문제예요. 어휘가 8문제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해서 바꾸는 문제.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틀려오는 경우, 객관식에서 많이 틀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다 뭐를 몰라서 어휘를 바꿔서. 어휘를 몰랐어요. 어휘를 몰랐어요. 어휘를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어는 아무리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땅땅. 그러면 지금 2월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1월도 다가고, 이제 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일단 3월 모의고사, 작년 3월 모의고사 3개년을 한번 풀어보세요. 25년, 24년, 23년.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 1등급이 나와. 1등급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본 실력이 돼 있는 친구예요. 그럼 그 친구는 3월에 그냥 조인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는 또 많잖아요. 다 1등급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했을 때 80점도 나와, 어머, 79점도 나와, 막 이래요. 79점은 3등급이에요. 80점이 돼야지 그래도 가장 경제적으로 2등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리세요. 중간고사를 풀리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풀리셔야지 얘 기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실력이 얘는 뭐 문법도 좀 한다. 그러면 3월에 조인해도 되고 아니면 무조건 2월에 조인하셔서 2월에 보내셔서 한 달이라도 문법하고 단어하고 빡세게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intensive grammar. 문법은 뼈대가 있어야 돼요. 아까 주어가 뭐지? 주어는 명사, 명사고 명사절이 주어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intensive. 저는 그래서 intensive grammar라 그래요. 문법은 자기가 뼈대가 있어야 돼요. 문장 구조 볼 수 있어야 돼요. 읽었을 때 뭔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extensive vocabulary. extensive vocabulary는 제가 the more, the better. 단어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그것도 동의어, 반의어를 많이 알면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해력.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 내신은요. 그래도 그 모의고사 못해도 내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해도 2등급까지밖에 안 돼요. 1등급은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기반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랍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세월이 간다고 해서 1등급, 2등급 막 올라가지 않아요. 2등급, 1등급 올라가지 않아요.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모의고사를 많이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글을 자꾸 읽어보아야 돼요. 대신 1등급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1등급, 2등급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해송반에서도 계속 저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그것도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자기가 4등급부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의고사 적어도 1, 2, 3등급은 돼야지 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제 수업을 듣고 자기가 의미를 찾고 거기다가 점수가 올라가고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1, 2, 3등급 정도는 1, 2, 3등급 보내주세요. 1, 2, 3등급을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4등급은 가열을 시켜서든지 만약에 독해를 해서든지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1등급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 수업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2의 지유를 찾습니다. 그 친구는 1000개를 줘도 더 없어요, 선생님? 그래요. 그럼 그만 풀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상위권이 결정되고, 그리고 철저한 관리는 저와 이제 부모님의 관심과, 그다음 제 조교들과 뭐 하여튼간 철저한 관리를 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썼듯이, 여기 학생들이 더 잘 썼어요. 야, 수업에 대해서 써봐. 1등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진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있어서는 학교에 이제 모든 필기를 해놔요. 그럼 필기 갖고 와. 그러면 제가 그 필기를 보고 서술형을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는 꼭 하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걸 먼저 이제 느끼면, 아, 선생님이, 수영쌤이 해주는 말이 정말 서술형에 나오는구나. 진짜 적중이구나. 애들이 뭐, 자리 까세요.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리가 세요가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해석에선 중요하게 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한 거를 제가 집중해서 다시 반복해주면 그게 시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변형 문제 주고요. 맨 끝에 제가 이제 해송 1에서 4회 예상 문제. 그래서 해송 그 범위의 문제만 예상 문제를 해요. 그러면 1에서 4회. 어느 때는 막 5회, 6회.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풀어보는 걸 좋아해서. 왜 풀면 자기 점수가 나오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는구나. 그래서, 아, 여기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구나.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몰랐네.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예상 문제에서 90점대 나오면 90점대가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뭐 갑자기 점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70점대에서 80점대, 80점대, 90점대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자기도 기분이 좋아요. 왜? 선생님 아직까지 공부 안 됐어요. 그러면 공부해왔어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럴 때 이제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반드시 학원에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진짜 선생님이 한 게 맞아라고 하다가 이런 친구도 이제 자기가 중간고사를 봤죠. 선생님이 이거 별표, 이거 나와, 이 단어 꼭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자기 눈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맹신이에요. 선생님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못 보고 또 이제 저한테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2년을 보냈어요. 2년을 저랑 열심히 해서 성적도 많이 올리고 친구들도 많이 또 데려와서 같이 공부하고 했어요. 이 친구도 같은 학년, 여기도 이제 1등급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준 분석본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친구한테선 요걸 보고 싶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아무리 분석해주면 자기가 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간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썼듯이 범위가 정말 많기 때문에 많은 복습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자기가 제대로 꼼꼼히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번 할 때 제대로 잘 듣고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예상 1일 4회에서 풀고 여기서 실제 실험 문항과 유사 문제가 많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이 친구도 이제 중등 고1 예비부터 했던 친구예요. 문법과 어휘 공부를 했던 것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안 했어. 그러면 2월부터 꼭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속성이라도 문법하고 어휘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1학기 어디 다른 데서 6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저랑 같이 했는데 머리가 되게 똑똑한 학생이에요. 이과 학생인데 이해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르쳐 봤더니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등급에서 쭉쭉쭉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등급까지 오르진 못해요. 6등급 하다가 이제 6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2등급 이렇게 쭉쭉쭉쭉 향상을 보였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야, 해성고 내신 만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한번 써봐. 그랬더니 정말 정답만 써놨어요. 동의어 반이요. 왜냐면 많이 패러프레이즈 되니까. 그 다음에 문법 정리해두세요. 라고 쓴 거. 그럼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은 여기 써놨죠. 같은 지문이라도 제가 변형 문제 주고 예상 문제 주고 그러면 같은 지문을 또 풀고 또 풀고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5번 이상은 풀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지문을 다른 버전의 변형 문제와 문제로 연습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리고 문법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문법 특강. 그러니까 제가 쓴 게 이제 빠샤거법인데, 그러면 겨울방학 때 안 했으면 문법은 저희가 인강으로 듣는데요. 듣긴 뭘 들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강은요, 진짜 뭐 여학생, 진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여학생, 그런 여학생이나 좀 인강 듣지, 아니면은 어머니들이 옆에서 있어야 돼요. 1시간씩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믿지 마세요. 아이들을, 아이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같이 관리해줘야지 저희도 저희를 못 믿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일단 문법은 2월 달에 해줄 것이다. 그럼 내신 1등급을 하기 위해서 6단계 커리큘럼. 제가 이제 어휘,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해주면 워크북 있고, 변형 문제 있고, 저희만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른 학원이랑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예상 문제는 저희만의 예상 문제. 예상 문제를 풀고 가서 시험을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철저한 관리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들한테 학생들 과제나 그런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내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평소 때, 지금 2월에는 이제 기본 실력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1년 커리큘럼이에요. 1년 커리큘럼은 벌써 다 나왔어요. 왜? 저희는 내신이 쭉 있기 때문에 1년이 이렇게 흘러갈 거고, 중요한 건 2월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년, 25년, 24년, 23년. 만약에 이것이 다 1등급이다. 그런 친구들은 3월에 조인해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나는 문법도 좀 안 했어. 난 단어도 좀 힘들어. 그런 사람은 2월에 꼭 보내주세요. 2월에 꼭 보내주셔서 기본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강은 2월 5일 날 1차 개강이고 2차는 3월 5일 날 하고 정기 수업은 이제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클리닉 수업이 화요일이랑 토요일 날 있어요. 화요일랑 토요일 날 2시간 와서 클리닉 수업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개 강의는 어머니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가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학생들이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모의고사가 적어도 1에서 3등급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도 가고, 선생님이랑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4등급에서 그렇게 4등급 블라블라 학생들은 들으면, 수영이 말이 너무 빠르고 못 알아듣겠고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영쌤 수업을 들었을 때 잘 쫓아갈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1등급 할 수 있겠어? 그러면 1월 29일 날 보내주세요. 1월 29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공개 강의 할 거고, 이때 뭐를 할 거냐면 학생들 이제 해송의 중간고사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이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한번 봐보고 학생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 보고 취약점 좀 얘가 독해가 좀 어렵나 아니면은 서술형을 다 틀렸나 문법이 좀 안 돼 있나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될 거니까 어머니들이 1월 29일 날 많이 보내주세요. 만약에 3월에 얘가 조인을 한다고 해도 1월 29일은 시간 되면 다 보내주셔서 한번 시험을 쫙 보고, 해성고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처음에 목표를 뭐라고 저희가 설정했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3월 24일 날 모의고사를 봐요. 3월 24일 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애들은 그래요. 모의고사는 뭐 내신에도 안 들어가고 그거 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해야 돼. 모든 시험이든지 열심히 해야 돼.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왜? 내신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내신보다 더 중요한 게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자기의 전반적인,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3월 거가. 1학년 3월 거는. 근데 영어는 중요해요. 영어는 거기서 일단 90점 이상이 돼야지, 얘가 내신도 1등급이 나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을 모의고사를 일단 잘 봤어. 모의고사 1등급 잘 나오고, 그리고 내신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제가 이제 그 23년 거기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기세예요, 기세. 모든 것은 기세가 결정을 하잖아요. 스피릿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때 잘하면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잘하면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점수가 낮아지면 학생들이 한풀 꺾여요. 기가 꺾여요. 그러면 별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되는 걸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어머니들이 일단 중간고사는 학원에 보내셔서 잘 준비를 해서 1등급을 일단 만들어 주자. 10명도 아니잖아. 30명이잖아. 30명에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많이 보내주시면 올해도 제가 해송 학생들 많이 잘 맞춰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모의고사 1에서 3등급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저랑 시너지를 많이 폭발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